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살이 찌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이야기처럼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와 같은 경우에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용기를 내어서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달콤한 유혹.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처음 맛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초등학교 5학년 방학 때쯤이었던 것 같다. 하루 종일 빈 방에 혼자 있었나 보다. 해질녘이 되었고 낯선 이 도시에서 의지할 사람은 언니뿐이었던 그 아이는 저녁쯤 되어서 퇴근을 하는 언니를 보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너무나 분하고 슬펐다. 시골에 있을 때는 사방에 먼지가 풀풀 나기는 했어도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온갖 재미있는 놀이들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몰랐다. 세상에 재미있는 놀이터 같았지만 어쩐지 더 멋진 곳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대도시로 왔건만. 너무너무 서럽게 울어대던 내가 버거웠던지 9살이나 많던 둘째 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 입속에 쏙 넣어주었다. 까맣고 네모난 무늬가 너무나 이쁘고 세련돼 보였다. 역시 화려한 도시에 걸맞는 신비한 맛이었다. 시골에서는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가끔 몰래 꺼내 먹는 곶감이 최고의 간식거리였다.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받아먹었다. 첫 입은 쓴 듯했고 매혹적인 향기가 났으며 나중은 영혼까지도 녹일 것만 같은 달콤한 그 맛.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존재하는 걸까? 그녀의 슬프고 분한 마음은 달콤 쌉싸름한 맛과 사랑스러운 향으로 일단 덮여졌고, 언니는 그런 그녀가 가여웠던 건지 어쨌든 또 그녀를 놀라게 할 달콤한 선물을 그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다.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그녀는 주는 대로 척척 받아먹었다. 이건 또 무슨 맛이란 말인가. 그녀는 향기롭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부드러운 그 맛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겉은 바삭한 과자가 둘러싸여 있었다. 씹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서 그녀의 마음을 홀려놓았다. 그 후로 거의 20-30년 동안을 달콤한 유혹에서 허우적댔으며 그 악마는 그 아이를 물건에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과 몸뚱이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탐한 그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녀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빈집에 혼자 있게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친구랑 미치게 놀고 싶었고 언니랑 오빠들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좋은 대화도 하고 싶었고 함께 노래도 하고 싶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싶었고 온 집안이 꽉 차도록 떠들고 웃고 싶었다. 해질녘이면 골목골목에서 나는 밥 짓는 소리와 갖가지 음식 냄새와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를 우리 집 부엌에서도 듣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들을 절대 할 수 없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텅 빈 집에서 오롯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다.
쓸데없이 약해지는 마음을 추스리며 눈을 부릅 떴다.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은 공부다. 다행히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긴 방학이 시작되었고 큰오빠랑 작은오빠들이 공부하다가 남겨놓은 정석과 해법책이 책상에 꽂혀 있었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녀는 공부반 책상에 앉았다. 재수를 하긴 했지만 서울대학의 제일 높은 과에 1등으로 들어간 자랑스러운 큰오빠가 사용하던 책상에 앉았다. 집안의 자랑인 그 큰오빠가 공부하던 책상 앞 벽에는 정신통일을 하려고 그려놓은 세모 안에 동그라미가 있었다. 그녀는 그 세모 안에 점을 응시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도 간절하게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큰오빠처럼 열심히 하고 싶어졌다. 가슴이 설레었고 또 빨리 풀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다. 마침 심심하고 외로웠던 차라 그랬을까? 문제도 곧잘 풀려나갔고 집합으로 시작하는 그 수학 정의의 문제의 풀이들은 마치 그녀에게는 게임과 같이 느껴졌고 그 문제를 푸느라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외롭다는 생각 같은 것은 전혀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온함과 일종의 머릿속의 가려움을 해소하는 느낌이 들었다. 만족스러웠고 정석을 한 공 다 끝내고 또 해법을 풀었다. 자신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기분이 좋아졌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막히는 문제는 바로 2살 위인 작은오빠에게 물어보았다. 어렸을 적부터 게임도 곧잘 같이 하고 자전거도 함께 타곤 했던 작은오빠는 아주 적극적이고도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었고 그녀는 막힘없이 문제들을 모두 풀었다. 끝까지. 참고로 작은오빠는 다른 과목들은 중간 정도 실력이었지만 수학만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수학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참 다행이었다. 나중에 작은오빠는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긴 방학을 주로 수학 공부를 하며 지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에 있었다. 아직 사춘기 16살 한참 때인 그녀. 중학 2학년 때 첫 생리가 시작된 뒤로 어쩐지 식탐도 왕성해지는 것 같았고 또 그녀의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알 수 없는 호기심들은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듯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다. 내 속에 꽁꽁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나의 능력을 꺼내서 펼치고 싶어졌다. 나비가 되고 싶었다. 그것들은 모두 점점 더 자라가고 있었다. 이상은 화려한 나비를 꿈꾸고 있었지만 육체는 너무도 본능에 충실했다. 중3 겨울 방학이 된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습관적으로 하루 세끼 제때에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다.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건가? 밥을 준비해서 먹는다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졌다. 집 앞 슈퍼마켓에는 밥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모양과 향이 매혹적인 군것질거리들이 그녀를 씹어먹을 듯이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나면 그렇게 맛나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과자와 빵들을 먹기가 힘들다는 거였다. 왜냐면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불렀으니까. 그때부터 그녀는 멀고도 험난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혀에 달콤한 음식들의 맛을 쫓아서 미친 듯이 슈퍼마켓을 들락거렸고 용돈은 금방 바닥이 났고 밥을 먹지 않게 되자 먹어도 만족감이 생기지 않는 그 과자는 악마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벌컥벌컥 물을 마셔대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집에 온 둘째 언니가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고 걱정을 했지만 그녀의 반복된 군것질은 멈출 수가 없게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어요. 드디어 고등학교 교복을 맞추는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칠남매들은 모두 대도시로 왔고 농사를 짓는 시골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엄마만이 남겨져 있었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자유롭고 화려한 도시로 오자 그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칠남매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옆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더욱더 마음껏 누렸어요. 군것질들을 상자대로 사다 두고 만화책을 산더미처럼 빌려다 쌓아두고는 상하방 바닥에 이리저리 널브러져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재미난 만화책들을 읽는 재미에 빠져서 정말 행복했죠. 1970년대 말 이제 막 전쟁의 배고픔을 이겨냈고 새마을운동과 함께 부자가 되어가는 그때 선진국의 모든 것들을 동경하고 받아들이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기란 쉽지 않았죠.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언니는 아르바이트하러 또 5살 많은 큰오빠는 새벽부터 과외와 학교로 결국 어린 그녀는 혼자 자취방에서 외로워졌습니다. 겁없이 대도시를 동경했지만 시골에서 즐거웠던 시간과는 다르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두들 제각기 자리로 돌아갔고 그녀가 6학년이 되면서 부모님께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고 상하방에 살던 그녀의 가족들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집에서 중학생활이 시작되었고 커다랗고 텅 비고 외로운 집에서 또 고등학교 입학 날짜가 다가왔어요. 텅 빈 집에는 2살 위인 작은 오빠와 2살 아래인 여동생이 남게 되었고 그녀가 밥을 먹지 않고 자극적인 군것질거리들로만 배를 채우게 되자 그녀는 어느새 성격 파탄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탕과 소금과 이름 모를 향신료들과 첨가물들은 예민한 감성 소유자인 그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맛이 궁금한 새로운 과자와 자극적인 먹거리들은 그녀를 놔주지 않았어요. 그만 그녀는 모든 몸의 시스템이 망가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극도로 예민해져갔고 극도로 불안했고 함께 사는 오빠와 동생을 죽도록 증오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가 그런 상태로 되고 만 것이죠. 너무나 살이 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식욕은 그녀와 대결이라도 하는 듯 폭발하고 또 그녀는 식욕을 참아보러 안간 애를 썼지만 그녀의 육체는 제대로 된 음식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이 빠질 때까지는 절대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결정은 그녀의 삶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그때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은 그녀 삶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털어놓고 싶었답니다. 저의 바보 같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저와 같은 바보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